이번에는 이제 그 선거연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이 정당 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당 연합은 일시적으로 개별 선거에서 하는 이러한 연합 공천이나 후보 단일화와 구별됩니다. 정당 연합은 노선과 정책이 유사한 정당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수차례 선거에서 연합 공천을 실시하고 각종 정치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경우. 따라서 정당 연합은 정당 협의체 형태로 뛰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 통합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복수의 정당이 하나의 정치 단체로 선거에 참여하는 제도가 있는 경우에 정당 연합은 제도화될 수 있습니다. 이중당적 금지가 있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복수의 정당이 하나의 정치 단체로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중당적 금지가 있으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대부분의 나라 선진국은 정당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을 제외하면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정당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정당에 이중 가입을 하냐는 그 사람의 그 정체성에 관한 문제지 국가가 통제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녹색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노동의 가치도 중요한다면 노동당과 녹색당의 이중 당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 이제 정당과 정치단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대부분의 선진국 그런다 그랬죠. 일본, 미국, 프랑스 그러면서 복수의 정당으로 이루어진 정당 연합도 정당 활동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뿐만 아니라 지역구 선거의 경우에도 이렇게 정당 연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그 투표하는 방식이 우리처럼 묻지마 투표, 기호제도 이것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 안 한다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기초의원에서 대통령까지 똑같은 기호를 줘서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는 방식. 이거 아주 그 불공평한 방식이죠. 이탈리아에서는 후보자 한 명의 성명 혹은 약칭이죠. 실제로 쓴다 이거, 기명을 한다 이거.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의 이름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된다.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글을 쓸 수 없는 문맹의 경우에나 맹인의 경우에는 선거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원, 이탈리아는 이제 의원내각제니까 하원의 경우에 정당연합은 공동의 선거 강령과 공동의 총리 후보를 제출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네 개의 선거연합, 정당연합이 출연했지만 이제 이것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크게 두 개로 압축된다. 왜냐면 과반수 득표를 할 필요가 있겠죠. 좌측과 우측에서 모두 다 이 선거연합이 진행됩니다. 베를루스코니가 유명한 우익 그 정치인인데요. 중도 우파들의 연합인 이탈리아 자유의 집이 결성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 정권을 잡아서 연립정부의 총리가 됐습니다. 반대로 좌파 민주당과 이탈리아 인민당 등등이 중도좌파 정당연합인 이탈리아의 올리브 나무를 출범시켰어요. 공산당은 여기에 직접 가입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지지를 한 거죠. 후보 단일화 그랬죠. 출마 안 한 거죠. 해당 부분에. 그래서 자기들이 출마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바로 이 예, 좌파 정당연합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거에서 우파를 이겼다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정당 연합의 경우에 선거 승리한 이후에 서로의 갈등 관계가 나타난다는 그런 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하게 돼서 결속력이 약해지면 정권이 이제 다시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우파 정당 연합과 좌파 정당 연합이 번갈아가면서
정권을 잡았던 겁니다. 특징은 이제 그 일국 선거가 아니라 유럽 전역의 유럽 의회 선거에서는 이러한 정당 연합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좌파 정당 연합인 통일 올리브남과 유럽 의회 선거에서 나왔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탈리아 연합으로 확대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탈리아 연합은 중도 좌파 연정 선거 총선에서 승리해서 정권을 잡았다는 거죠. 연정을 출범시켰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인데 다양한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의견이 갈라지면 아프가니스탄 파병 연장 동의안 표결에서 공산당이 반대함으로써 이 좌파 연정이 붕괴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신임 투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됐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에서는 이와 같이 에, 정당 연합이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약점은 이탈리아의 경우에 약점은 이러한 정당 연합을 어떠한 제한 조건 없이 허용함으로써 정당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정당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정당들이 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연합을 하는데 선거 이후에는 이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자주 해야 되겠죠. 총선에서 과반수인데 그 과반수가 무너지면 연립정부가 무너지기 때문에 총선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이 불안정하다. 이탈리아 전국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정당 연합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이냐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칠레도 보겠습니다. 칠레는 자, 이러한 정당 연합이 의원 내각제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남미는 독특한 선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선투표 제도를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이제 의회에도 있다는 거죠. 과반수를 득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어떠한 선거라도 다 결선투표를 할 수밖에 없겠죠. 1차에서 과반수 투표자가 안 나오면. 그다음에 남미에서는 대부분 그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비례대표제를.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 정당 명부 결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경우에는 비례대표를 두면서 정당 명부 결합제도를 두고 있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또 결선 투표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대통령과 수상에게 권력을 분점하는 이원 집정부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서 결선 투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당 연합이 자주 형성된다. 칠레에서는. 그래서 이미 37년에 이러한 좌파들이 인민전선을 결성을 해서 좌파의 후보를 두 차례나 당선시켰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그 사회당이 탈퇴함으로써 이러한 인민전선이 Y가 됐고요. 또 좌파 전선 내에서 당선된 이제 그 급진파 대통령이 인민전선 내의 연정 파트너인 공산당을 불법화함으로써 1948년에 또다시 인민전선이 붕괴가 됩니다. 1956년에는 이제 공산당이 다른 좌파 정당과 연합해서 인민행동 전선을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합법화됨으로써 이 좌파의 정당연합은 어, 대통령을 출마시켜가지고 28% 39% 상당한 당선권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인민전선은 1969년에 더 많은 그 좌파 정당들을 끌어들여서 범좌파 정당연합인 인민연합으로 확대되었고 결국은 인민연합은 1970년에 대통령 삼수에 도전한 아엔데를 결국은 당선을 시켰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연립정부 내에서 약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연립정부, 인민연합에 속하지 않은 이제 급진 좌익혁명 운동과 공산당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혼란을 노리고 피노체트의 우익 친미 군사 쿠데타로 아엔데 정권이 쓰러지면서 역시 이 연립정부도 붕괴를 했다는 겁니다. 아엔데 이후에도 이제 이러한 그 정당 연합은 계속 나타나는데 아엔데 민주화를 위한 정당 협력체. 이거는 이제 우리로 치면은 그 반독재 정선이겠죠. 피노체트에 대항하는 반독재 정선인 거예요. 그래서 피노체트의 임기 연장을 위한 국민투표에 반대를 하는 16개의 정당. 아, 반파쇼 전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피노체트가 물러난 이후에 이 연합체, 정당 연합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우파들도 정당 연합을 만들었죠. 그리고 칠레를 위한 동맹이었고요. 2010년 대선에서 우파의 정당 연합, 변화를 위한 연합이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칠레에서도 이탈리아와 유사하게 좌우가 번갈아 가면서 이 정당 연합을 통해서 정권 개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그래서 정당 연합은 유럽과 남미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례를 보겠는데 연합정당은 우익정당 연합이라는 겁니다. 우익정당 연합. 그래서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했다는 거고요. 자, 스페인의 경우에도 정당 연합이 다수 존재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유럽연합이 생기면서 유럽연합은 뭐냐면 여러 나라로 구성된 유럽연합에서 정당은 국가를 초월하겠죠? 국가를 초월합니다. 국가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녹색당이다. 그러면 녹색당 계열이다. 그러면 프랑스 녹색당, 독일 녹색당 이런 있겠죠. 유럽연합에서는 동시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각국의 녹색당들이 정당 연합을 결성할 수밖에 없겠죠. 사회주의다. 그러면 각국의 사회주의 정당들이 정당 연합을 결성해서 동시에 치러지는 유럽의 선거에서 경쟁해야 된다. 결국은 정당 연합이 사실상 일반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당 연합이 됐을 때 그러면 각각의 정당들이 자기의 독자적인 권한을 상실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정당 연합은 이 통합 정당으로 가지 않은 이상 정당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력은 이 정당 연합이라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당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정당들이 실질적인 권력이 있고 이들이 합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천권도 연합정당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정당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이 연합정당을 형성한다면 그 공천권은 그냥 노동당, 진보당, 정의당이 자신의 정당 민주주의 내에서 후보들을 공천을 하면 그것들을 합친 게 연합정당의 후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문제가 많이 되겠죠. 한 명만 되니까. 근데 비례대표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된다.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뭐 세 명의 비례대표 1, 2, 3을 정한다면 노동당, 진보당, 정의당이 어떤 특정한 원칙에 따라서 1, 2, 3번을 나눠 가지면 되기 때문에 연합정당이 각 정당의 독자성이라든가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